오늘은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시간 170페이지 운동과 충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학적 시스템까지만 수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 시스템 그 뒷단원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잘 들읍시다. 자, 운동과 충돌 요건 전부 다 물리량에서는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 그러면 벡터 값을 하는 것은 크기와 뭐도 가지고 있다? 방향도 지니고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것은 전부 다 방향값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나타난다.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고?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관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리 법칙 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내용으로서 겁나게 중요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토탈 3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를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부르는데 먼저 1법칙 뉴턴 운동 1법칙. 자, 요 1법칙이 오늘 수업에 공부할 내용. 1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이다 하면 관성의 법칙.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또 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이라는 게 뭘까? 관성. 그러면 관성의 법칙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관성이라는 것이 뭘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의 운동 상태입니다. 원래의 운동 상태를 어떻게 하려는 거?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원래의 운동 상태가 정지해 있으면은 원래의 운동 상태가 정지해 있거나 혹은 운동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한 것은 계속 어떻게 한다?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 이것이 관성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관성은 2가지 관성으로 나타나는데 계속 정지하려는 관성을 정지관성이라고 하고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운동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관성의 법칙은 뭘까?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관성인데 관성의 법칙은 무엇일까? 관성의 법칙.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는 성질을 가진 법칙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어떤 조건이냐면 반드시 물체에 가한 힘이 없을 때, 힘이 0일 때, 아무런 물체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이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는 성질이 적용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한 힘이 없을 때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F가 0이라는 뜻이고, F가 0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알자 힘이 0이라는 뜻이에요. 알자 힘은 다 알죠?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의 합을 알자 힘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5N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5N 잡아당기면 알자 힘은 0이 된다. 그런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잘 보세요. 여기 물체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다면 이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겠니? 그 자리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하겠죠. 내가 힘을 줘가지고 밀지 않는 이상 계속 이 자리에 정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는 여기다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왜 축구공 뻥 차면 축구공이 굴러가다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왜 멈출까? 그렇지. 마찰력이라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굴러가다가 멈춘다. 그럼 마찰력이 없으면 계속 가겠죠. 공기저항이라든지 마찰력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런 물질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던지면 그 물체를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속 운동은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 우리 배웠었죠, 그렇죠? 이번 시험 범위였다. 등속 운동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힘이 없을 때. 마찬가지 힘이 없을 때. 그래서 물체에 가한 힘이 없을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관성의 법칙 가지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예시입니다. 예시. 이 관성의 법칙의 예시. 첫 번째, 관성 법칙의 예.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예 겁나 많아요. 그러면 이 관성 법칙의 예만 들어줄 수도 있고 이 예 중에서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의 예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떤 난이도로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관성의 법칙의 예인지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정지관성의 예인지 운동관성의 예인지 그걸 두 개 구별해 가지고도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각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관성의 법칙의 예에서 정지관성의 예 어떤 게 있을까? 자, 정지관성의 예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예가 있을까? 이 관성법칙 하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일상생활의 예가 바로 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버스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니까 어떤 버스 해야 되니? 달리는 버스 해야 되니? 정지한 버스 해야 되니?
정지한 버스가 정지한 버스가 급출발합니다. 승객이 어떻게 될까? 뒤로 넘어질까? 앞으로 넘어질까? 뒤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 이게 왜 선생님 정지관성이에요? 그러면 일단 정지한 버스니까 이미 정지해 있고 얘가 급출발하더라도 그 버스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거기에 탄 나. 자, 쌤 버스를 탔어. 요 자리에 딱 서가지고 버스 손잡이를 딱 잡아가지고 요 자리에 딱 섰어. 근데 버스가 정지해 있고 그럼 그 정지한 버스 위에 있는 나도 계속 요 자리에 계속 멈춰 있고 싶어 합니다. 난 계속 요 자리에 멈춰 있고 싶어 해. 근데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게 되면 버스는 가는데 나는 요 자리에 계속 멈춰 있고 싶어. 뭔 소리냐면 버스는 가는데 나는 요 자리에 계속 멈춰 있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요 계속 멈춰 있는데 버스는 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니? 뒤로 넘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정지관성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정지관성의 예를 이용을 하면 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옷에 먼지를 털 때 옷에 먼지를 털 때 어떻게 털니?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털 수도 있죠.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하면 옷을 탁 이렇게 털어도 되고 털어도 되고 이게 다 정지관성이에요. 왜 이게 정지관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먼지가 묻었다고 칩시다. 이 먼지는 지금 계속 정지해 있죠. 그럼 계속 요 자리에 정지하려고 한다. 정지관성. 그럼 내가 옷을 탁 치면은 요 자리에 계속 멈춰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해됐습니까? 요 자리에 계속 멈춰 있고 싶어 할 때 이렇게 해서 탁 치면 요 자리에 멈춰 있고 싶어 할 때 이제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래서 옷에 먼지를 분류할 수가 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교육상으로는 안 좋은데 근데 교육상으로는 안 좋은데 가장 많이 써요. 누구한테? 선생님 같은 흡연자들한테. 담배재를 털 때 담배재를 담배 피고 나면 그러면 여기 끝에 담배재가 남죠. 이 담배재를 떨어뜨릴 때 어떻게 하냐면 담배재를 톡 치면 돼요. 그러면 이 담배재를 이 자리에 계속 지금 정지관성인데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여기 순간적으로 톡 치면 두 개가 분리돼요. 왜? 얘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톡 치면 담배재는 중력받아서 떨어져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실험을 많이 하죠, 그죠? 컵 위에 동전. 컵 위에 동전을 뺄 때 어떻게? 종이를 탁. 종이를 빼면 컵 속으로. 알죠? 동전 있는 사람.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어느 정도 상관없어. 동전 있는 사람. 동전 있는 사람. 빨리 줘봐. 돌려줄게. 있는 사람.
자, 여기에 허브에 종이를 올려놓고 동전을 올려놓고 이 동전을 순식간에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빼면은 요 동전은 요 자리에 계속 멈춰 있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이 종이를 쏙 빼면은 여기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거든. 컵속이 빨리 들어간다는 이게 정지관성.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들어간다. 그죠? 근데 이게 천천히 당기면은 천천히 당기면 따라오겠죠, 그죠? 여기 순식간에 당기면 그다음에 이게 정지만 쓰는 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너희들 화장실 휴지 휴지를 순식간에 탁 잡아당기고 한 칸만 탁 뜯어지죠, 그쵸? 순간적으로 탁 뜨면 탁 이렇게 휴지는 여기서 계속 멈추고 싶은데 내가 순식간에 탁 때문에 얘는 요 자리에 계속 멈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 지우개. 요 지우개 너희들도 한번 해보세요. 요 팔꿈치에 지우개를 올려놓고 이제 그 순식간에 떼면은 얘는 순식간에 내가 요 떼면은 순식간에 여기에 잠깐 멈춰 있으려고 해요, 정지관성 때문에. 근데 중력 받아서 떨어지지만 중력이 작용하기 전에 잠깐 여기 머물려는 성질을 의해 가지고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이걸 또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게 말고 그냥 순식간에 떼면 이렇게 해서 탁 떼면 잡을 수 있다. 못 잡는 애들이 있다. 그럼 바보들이다. 이게 정지관성이에요. 됐다고 좋아하죠. 그쪽, 저쪽. 안 됐어. 됐죠? 이게 정지관성이에요. 그럼 운동관성이 얘는 뭘까? 운동관성이 운동관성. 얘는 운동관성이라는 거는 계속 뭐 하려고 한다? 등속 운동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럼 계속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시가 있을까? 이거 다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였을까? 이 운동관성 예 때문에 나온 발명품도 있어요. 겁나 유명한 발명품. 내가 뭐였어, 그 새끼. 아씨, 내가 먼저 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이제는 달리는 버스가 운동관성이에요.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하면 승객이 어디로 넘어질까? 앞으로 넘어지겠죠, 그렇죠? 앞으로 넘어져. 왜 앞으로 넘어지니? 운동하는 때문에, 그렇죠? 자, 달리는 버스를 타고 있으면 나도 계속 어떻게 한다? 앞으로 가려고 한다.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끼 멈춰버리면 나는 계속 앞으로 가려는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앞으로 넘어진다. 그래서 이 버스 두 개는 시험 문제 잘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달리는 버스가 급정거하면은 승객이 앞으로 넘어진다. 요 달리던 버스니까 운동관성이고 요것 때문에 나온 발명품 뭘까요? 여기 생각해봐. 달리는 버스가 끼 멈춘다고 앞으로 넘어진다. 그럼 다 사고 나게? 그렇지. 여기서 나온 발명품이 안전벨트. 그래서 안전벨트 만든 사람 떼돈 벌었어. 떼돈 뿐만 아니라 모든 법으로 정해놔서 안전벨트 무조건 매라. 그럼 자동차 만들려면 무조건 안전벨트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안전벨트
만든 사람 자동차 회사로부터 다 돈 받겠죠. 그것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로부터 계속 돈 받는. 때는 별거죠. 했어야 돼. 두 번째, 또 뭐 있을까? 이거와 똑같은 예시인데, 달리는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달리는 사람한테 돌에 딱 걸리면은 돌에 걸렸을 때 다리는 진짜 언제 하면 내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는 소리가 있어. 넘어지게. 그래서 너희들 이런 비슷한 거 100m 달리기 선수들 결승점에서 똑바로 못 멈추죠. 100m 전력기 빵이나 100m 피니시 라인 딱 통과하자마자 딱 이렇게 쓰는 사람 없다 이 말. 왜? 운동 관성. 달리는 100m 달리다가 딱 멈춰보면 계속 앞으로 달리는 성질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대. 그래서 어떻게 천천히 가면서 속력을 줄인다. 이게 운동 관성의 이해 때문에 그랬어요. 이 운동 관성은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누구도 알고 있냐면 강아지도 알고 있어요. 강아지는 누구의 새끼니? 강아지는 누구의 새끼니? 개의 새끼죠, 그렇죠? 개의 새끼를 우리 강아지로 부르죠. 개새끼. 이 개새끼도 알고 있다. 집에 개새끼 키우는 사람. 오, 강아지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 훌륭하네. 강아지 왜 안 키우지? 우리 집도 안 키우는 강아지. 자, 강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운동 관성을 알고 있을까? 오, 똑똑하네. 운동 관성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운동 관성을 직접 씁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가 운동 관성을 쓰는 것을 보고 만든 발명품도 있어요. 겁나 똑똑하다. 너희 강아지 물에 푹 담궜다 꺼내면은 물에 푹 담궜다 꺼내면 어렵지만 만약 샤워를 시켰다. 강아지를 샤워를 시켰다. 그럼 강아지가 젖은 털을 어떻게 말리나? 걔가 어떻게 말리나? 우리가 말고 사람이 말고 강아지 자체가 물기를 털 때 어떻게 털까? 물기를 털 때 강아지 물기 털 때 어떻게 털까? 닦아주지 않나? 어?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개 아니면 이씨. 집에서 안 키우는데 그게 비에 물기에 젖은 강아지가 물기를 털 때 자세히 보면은 다 일단은 이렇게 안 털는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털어요. 그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물 툭툭툭 떨어질 때 수건을 닦기 전에 대충 일단 물기를 털어냅니다. 물기 이렇게 털은 사람 봤니? 없죠? 운동 관성 얘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안 해 그렇게? 네? 안 해? 이렇게 해? 네. 미안해. 강아지가 물기를 털 때 중요합니다. 어떻게? 좌우로 흔드는. 쌤이 좌우로 흔드는 게 왜 운동 관성의 예예요? 왜 운동 관성이에요? 물방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건 정지관성. 자, 여기에 물방울이 묻었다. 여기 물방울이 묻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물방울도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운동 관성 때문에 계속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반대로 틀어버리면 얘는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하고 물방울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요렇게 가려면 이쪽으로 가려다가 탁 틀면 이쪽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 운동 관성의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대단하네. 그럼 요거 보고 만든 발명품은 뭘까? 강아지가 물기를 털 때 좌우로 흔드는 거 보고 만든 발명품. 모른다고? 너희 집에 다 있는데 이 발명품이 세탁기입니다. 세탁기가 이 원리를 몰랐지. 너희들 자세히 보면은 현실도 이렇게 하고 세탁기 이렇게 안 돌아요. 세탁할 때 자세히 보세요. 우리 집에 세탁기는 이게 아니고 통돌인데요. 통돌이도 보면은 세탁기 자세히 보세요. 빨리 빨 때 탈수할 때 말고 빨리 빨 때 보면은 세탁봉이 한쪽 방향으로 안 봅니다. 윙 이렇게 돌아요. 오늘 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빨리 없어도 그냥 저기 세탁 버튼 누르면은 그 안에 있는 세탁봉이 통돌이 같은 경우는 세탁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통돌이도 이렇게 흔들어요. 어떤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때가 묻었다. 그럼 때가 이렇게 갈 때, 때도 여기 묻은 때도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할 때 안으로 탁 틀어버리면 때하고 못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말하는 게 세탁기. 됐습니다. 당연히 탈수할 때는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빨리 돌려가지고 물방울 분리되는 거지만 세탁할 때는 이 운동 관성계를 이용을 한 거예요. 됐죠? 대단한 사람이죠. 또 뭐 있을까? 운동 관성계에 이거 아직 볼펜을 못 구했는데 이 원리 이용하면 되게 재밌어요. 헐거워진 망치. 망치 고정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바닥에 두두두. 망치 알죠? 이렇게 생긴. 그럼 망치 보면 여기는 쇠 부분이고 찰 부분이고 손잡이로 되어 있는 나무예요. 그 요 이음새가 쓰다 보면은 망치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요 부분이 헐거워져가지고 망치 머리가 헐거워질 때가 있다. 이때 손을 꾹꾹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냥 바닥에 놓고 punk 두드리고 딱 고정됩니다. 이게 운동 관성을 이용한 예시예요. 선생님 예시 들어볼게요. 자, 볼펜인데 이렇게 뚜껑이 딱딱하는 볼펜 아니고 그냥 뚜껑이 덮인 볼펜이 있는 사람. 뚜껑이 있어. 여기 뚜껑 이런 뚜껑 펜 중에 여기 뚜껑에 딱딱 안 하는 거. 딱딱 안 하는 거. 그냥 이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일 비슷한 거. 이게 헐거워진 망치라고 하면 이렇게 헐거워질 때 이렇게 떨어져. 요거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에 어떻게 쿵쿵쿵쿵 거주면 돼. 딱. 요게 웃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요 뚜껑이 씌워져 있다 치고 여기 씌워져 있다 치고 쭉 내리면 뚜껑도 계속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때 이때 쭉 할 때 딱 멈추면 얘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려고 되면 쏙 박히고 또 멈추면 또 쏙 박히고 그래서 고정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딱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딱딱한 볼펜 아니고 내가 발견하면은 보여줄게. 안 되는데요. 안 돼. 떡락하는 볼펜 아니기 때문에. 됐죠? 요런 게 이제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의 예입니다. 요거는 꼭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뉴턴 운동 법칙. 이 법칙. 뉴턴 운동 이 법칙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요거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법칙은 되게 간단합니다.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속도가 뭡니까? 가속도가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라고 한다. 그렇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당연히 정지했다. 내가 움직이면은 속도가 변한 거죠. 속도가 0에서 속도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내가 힘을 세게 주면 속도의 변화량이 클 거고, 힘을 약하게 주면 속도의 변화량이 작을 거고,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고. 그럼 똑같은 힘으로 밀 때, 10N으로 밀 때, 10N을 밀 때, 하나 미는 거하고, 두 개 올려놓고 10N 밀면, 누가 속도 변화가 더 크겠니? 질량이 작은데 속도 변화가 더 크겠죠?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어디서 유래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의 퓨마에서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가속도 N은 M분의 F 힘하고는 비례 질량하고는 반비례 이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 뉴턴의 운동 3법칙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뉴턴 운동 3법칙. 이 뉴턴의 운동 3법칙도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또 써요. 관성의 법칙만큼이나 씁니다. 무슨 법칙이니?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도 받은 힘만큼 다른 물체도 받은 힘만큼 반드시 어떻게 된다? 되돌려준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요 가하는 힘을 작용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용 힘. 그러면 힘을 받은 물체도 받은 힘만큼 되돌려준다. 요 되돌려주는 힘을 무슨 힘? 반작용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크기는 어떻다?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어디서 만류 인력에 의해 가지고 F랑 F 다시랑은 크기는 같다. 근데 되돌려주니까 방향은 서로 어느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묻는 거는 요 관성의 법칙의 예시하고 요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시하고 섞어두고 찾아라 이렇게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 우리 교재에는 요것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없어요. 참고적으로 좀 설명드립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시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첫 번째가 어떻게 할 때? 걸어갈 때. 걷는 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물으면은 또 엉뚱한 애는 또 이상하게 대답한다. 잘 봐. 엉뚱하게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쌤 질문 한번 해볼게. 은진아, 너 걸어갈 때 바닥을 어디로 미니? 바닥에 응. 발 부분이요? 걸어갈 때 봐. 힘 중간에 밀간에 땀은 네. 어디로? 아래로 민다, 그렇죠? 네.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다. 나 걸어가는데 계속 아래로 밀면은 내가 걸어가지니? 지금 안 걸어가지죠, 그렇죠? 땅을 어디로 미니? 땅 앞으로 미니? 걸어갈 때? 뒤로. 그렇죠. 땅을 뒤로 밀죠. 땅을 뒤로 밀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뒤로 미는 힘이 작용입니다. 그러면 땅도 받은 힘만큼 어떻게 한다? 나를 민다.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 그래서 내가 땅을 뒤로 밀면 땅은 나를 앞으로 민다.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니? 그럼 우주에서는 왜 못 걷니? 작용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간에서 내가 물체를 밀 수가 없잖아. 왜 우주에서 못 걸어요? 우주에서 아무리 날개짓되고 헤엄쳐도 제자리에. 이해됐습니까? 걸어갈 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무식한 말로 때릴 때 무슨 일이? 예를 들어서 누가 보시는 거 해야 되나? 원래는 여러분들 대상을 한 명씩 실험을 해야 되는 실험하면 집에 가서 읽을까 봐. 자, 내가 여기를 다른 사람을 때렸다. 내가 때리는 힘이 무슨 힘? 작용이. 그러면 여기 쌤 팔뚝도 받은 힘만큼 내 손바닥에게 돌려주겠죠. 그래서 때리면은 어떻게 내 손바닥도 아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때는 요 힘하고 요 힘하고 같으니까 내가 살짝 때리면 살짝 아프고 나도 내 손바닥도 내가 세게 때리면 선생님 손바닥도 세게 아프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칠판 밀 때 칠판 밀면은 내가 이쪽으로 칠판을 민다 이쪽으로 칠판을 민다. 그러면 밀면은 칠판 또한 나를 어느 방향으로 밀겠니?
반대 방향으로 밀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칠판을 밀면은 칠판은 나를 밀어서 나온다. 내가 벽을 밀는데 살짝 밀면 벽도 나 살짝 밀어. 내가 벽을 세게 밀면은 내가 세게 튕겨 나온다. 반작용 힘이 있어. 이걸 제일 잘 이용하는 운동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 제주. 응? 쇼트트랙? 제일 많은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해야 될 사람이 멀리뛰기 선수. 멀리뛰기 선수는 부음답게 할 때 땅을 최대한 뒤로 세게 밀어야 땅도 최대한 나를 어디로 앞으로 세게 밀겠죠. 그 세게 미는 힘으로 멀리 뛸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옛날에는 100m 달리기 이렇게 달리는데 지금 어떻게 달리기? 스타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를 뒤로 밀면은 얘가 나를 빨리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 반작용 힘으로 빨리 스타트 한다. 그 다음에 수영할 때 너희 이제 여름이니까 물놀이 가면 계곡이나 이렇게 수영할 때 자세히 보세요. 너희들 물을 어디로 미나? 전부 다 물을 뒤로 밉니다. 수영할 때. 자유형할 때도 물을 뒤로 밀어요. 그럼 내가 물을 뒤로 밀면은 물도 파는 힘만큼 나를 앞으로 밀어요. 그래서 내가 평양동을 뒤로 밀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비슷한 게 뭔가 배에 노를 저을 때 알죠? 이렇게 노젓는 배 보면 배에 노를 뒤로 밀면 배가 앞으로 나가. 다 작용 반작용 법칙.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제일 잘 활용한 위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위인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누구냐? 이순신. 세종대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순신.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작용 반작용 법칙을 알았기에 어떻게 전쟁 중에 사용을 했다. 너희 이 영화는 인간적으로 보세요. 명량 안 맞다 손으로 나쁜 놈 봤죠? 그럼 명량에서 어디서 나오니? 야, 이 명량 영화 딱 보면 우와 저거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딱 떠올려야지. 어디서? 명량 해전에서 이제 우리 장군배가 딱 앞에 가는데 배들 보고 진격하라고 그러는데 배들 다 뒤로 빠지죠. 그죠? 12척 중에서 11척은 뒤로 빠지고 우리 이순신 탄 장군배만 딱 앞에 있어가지고 닻을 내려라. 탁 내리고 앞에 오는 데 내부터 해가지고 선멸하고. 근데 다 포위되죠. 결국에는 장군배가 포위되죠. 이때 와 아주 유명한 장면 나오겠죠. 이순신 탁 들어가지고 밑에 장군한테 딱 하면서 지금 함성에 있는 모든 대포를 한쪽에다가 모아두고 내가 신호하면은 한꺼번에 빵 발사하라고 하는 장면 나오죠.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엎드려라 빵 하면서 어떻게 대포를 빵 쏘면은 작용이 이 작용이면 대포가 이 배를 미는 반작용 힘에 의해서 그 반작용 힘에 의해서 어떻게 배를 포위하고 있는 일본 적군의 배를 뚫고 나옵니다. 그게 반작용. 그래서 맞아. 노량에서 전사시 대포를 쏘게 되면 잘 보세요. 대포를 쏘게 되면은 대포가 펑펑 이런 대포는 없습니다. 대포가 폭탄을 밀면은 이 폭탄 또한 대포를 어떻게 한다? 뒤로 밀다. 그래서 이 반작용에 의해서 팡
팡 이렇게 나오죠. 펑펑 이런 대본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총 쏠 때 어떻게 총 쏘니? 권총 쏠 때도 권총 쏠 때 잘 보세요. 권총 지금 TV나 영화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현실감 있게 진짜 총이라든지 실탄 말고 공포탄 넣어가지고 진짜 총 가지고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그냥 장난감 총으로 팡팡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난감 총 쏠 때 영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지고 팡팡팡팡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절대로 이렇게 총 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총 쏘면 총이 총알을 미는 힘이 작용. 그럼 총알도 총을 어떻게 한다? 뒤로 민다. 그럼 팡 자기 맞는다. 팡 자기 맞는다. 어떻게 이렇게 팡팡 이렇게 쏘냐? 다 이렇게 쏘. 그러니까 안 구부린다. 그래야지만 반작용 힘에 의해서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을 요걸 구부리자고 그래서 팡팡 이렇게 쏘지. 팡팡팡 이런 총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 드라마에 람보 나오는데 람보 영화는 다 거짓말이야. M60 두두두두두 이렇게 쏘는 거 없다. 이렇게 쏘면 이렇게 밀린다 이 말이야. 반작용 힘에 의해서. 너희들은 몰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연습은 불과 한 5년 정도만 있으면 실제 총 쏠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작용 힘에 의해서 총을 여기다 이렇게 딱 경착하고 팡팡 이렇게 쏘는. 그럼 만약에 자동으로 쏘면 어떻게 되겠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적군하고 총싸움하다가 적군이 꼭 총 맞아 죽을 때 따르륵 하면서 죽죠. 총 쏠 때 어떻게 자동으로 하면 따르륵 하면서 반작용에 의해서 총이 들리면 죽는다. 그래서 죽을 때 보면 따르륵 이렇게 하고 죽어. 그게 다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자동 반작용이 예시로 알아두셔라. 누구랑 얘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만 너의 성인 정체성이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너희들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에요. 말했다시피 운동량 물리량과 충격량 물리량은 다 벡터 값입니다. 방향이 있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량 공부할게요. 운동량은 물체가 얼마만큼 운동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이거는 운동량은 물체가 한 운동의 물리량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뭘 가지고 이야기할까? 헬스장에서 나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어. 유진이도 만약에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어. 그럼 유진이랑 나랑 누가 더 운동을 많이 했을까?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 그럼 선생님 단적인 예로 1시간 동안 선생님이 덤벨을 들고 1kg짜리를 들고 이렇게 100번 했다. 그 다음에 5kg짜리를 들고 100번 했다. 어떤 게 운동을 더 많이 했을까? 5kg짜리 들고 100번 하는 게 운동을 더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똑같은 바벨 1kg짜리인데 10분 동안 100개 하고 10분 동안 200개 했어. 누가 운동을 더 많이 했을까? 200개 한 게 더 운동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물체의 운동량, 그 물체에 뭐 가지고 물체의 질량 가지고 얼마만큼 무거운 물체를 가지고 운동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 물체를 얼마만큼
빠르게 했냐? 이건 뭐니? 빠르게 했다는 거야. 어? 시간 말고 속도죠? 속도가 되겠죠. 얼마만큼 빠르게 했냐? 천천히 했냐? 빠르게 했냐? 그래서 운동량 구하는 공식,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속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운동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단위는 뭘 쓸까? 단위,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운동량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씁니다.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뭐가 되겠니? 단위 중에서도 기본량이 아니라 유도량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 7개 다 맞추면 여기서 수업 끝내지. 기본량 7개. 진짜요? 에이, 뭐또 책 찾아, 책 찾아.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럼 쉬운데? 그다음에 킬로그램. 칸델라. 칸델라. 저도 조도, 칸델라, 강도. 한 개 이야기 한 개. 끝. 아니야 아, 네. 킬로그램. 킬로그램 질량. 오케이. 2개. 아니, 두 개가 끝이다, 그쵸? 미터가 킬로였어요. 2개가 끝이다, 그쵸? 미터. 길이 미터. 아, 3개 했다, 그쵸? 4개. 대시벨 없었어? 없었어. 대시벨. 양수대. 데시벨. 데시벨은 없습니다. 아니 나한테 그랬어. 세컨드. 네? 시간 단위 초. 시간 시간 초. 미터. 크게 봐요. 럭스 없습니다. 럭스는 조도를 나타내고 우리는 광도로 칸델라 씁니다. 빛의 세기, 빛의 밝기 말고 미터였어? 암페어 안 했어. 안돼요. 전류의 단위 암페어. 5개. 뭘? 물질량 몰. 여섯. 아, 끝. 아니. 걱정하면 아니. 뭐. 잠깐만 짧은 거. 운동량 두 번째. 온도 있죠? 켈빈. 온도. 켈빈. 큰일 났다. 오우씨. 칸델라 나오고 뭘 나오길래 다 맞췄다 했는데 온도를 말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운동의 변화량. 나 운동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 했다가 나중에는 얼마 했을까 하는 이 운동의 변화량이 시험 문제 겁나게 많이 출제되니까 중요 표시 해주시고 별표 2개 해주셔야 됩니다. 수제 없는데요? 운동의 변화량 없는데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봅시다. 운동의 변화량은 질량은 변하지 않고 원래는 운동의 변화량은 처음 운동량 빼기 나중 운동량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운동의 변화량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운동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누구의 변화량보다 속도의 변화량과 이때 변화량을 우리가 기호로 델타를 씁니다. 델타 삼각형. 델타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요 공식
요 공식이 겁나 중요해요. 별표 2개짜리입니다. 오케이. 왜 우리 교재 넣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171페이지 3번 보면은 그 버스 그림 위에 보면은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량과 같다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 공식 맞습니다. 아이고, 나중 빼기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렇죠? 이때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똑같다? 이런 거. 물체 속도의 방향과 같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동량이 크다? 어떻게 하면 운동을 많이 했다? 진행이 클수록 그렇지.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빠를수록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 속도가 빠를수록. 그럼 다음 무슨 관계니? 비례관계. 얘가 크려면은 얘가 크거나 얘가 크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려운 거 없는데 여기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충격량.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얘도 벡터 값입니다.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충격을 얼마만큼 받았냐? 그럼 내가 충격을 받은 충격량은 뭐 곱하면 뭐가 되니? 충격량은 받은 힘, 충격력, 힘입니다. 곱하기 얼마만큼 세게 받았냐? 그 다음에 그렇지. 얼마 동안 오랫동안 받았느냐? 시간은 나와. 그래서 충격량 I는 충격력 곱하기 시간 T가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뭘 쓰겠니?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컨드, 뉴턴 세컨드.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당연히 충격량은 충격력이 클수록 뭐가 시간이 길수록 크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가한 힘, 이 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력을 말합니다. 충격력. 힘이 클수록, 그 다음 시간이 어떨수록, 시간이 길수록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은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빨대 길이를 다르게 했다.
빨대 길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쓰면 빨대 A 빨대 B 빨대 길이가 B가 더 길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불었다. 불었으면 누가 더 멀리 나갈까? B가 더 멀리 나가겠죠? B가 더 멀리 나가요. 왜? B가 왜 더 멀리 나가? 여기 있는 애가 왜 더 멀리 나가? 빨대에 예를 들어서 붓을 넣고 똑같은 이유로 불었는데 A는 여기 떨어지고 B는 멀리 떨어졌다. 왜 그럴까? 이 공에 가해진 충격량이 B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충격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멀리 나가. 왜? 똑같은 힘으로 부르는 받는 뭐가 시간이 더 길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더 기니까 이만큼 계속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요게 빨대 길이. 그래서 빨대 길이는 누가 관련있다? 물체하고 받는 시간과 관계 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되냐면 빨대 부는 힘. 빨대 부는 힘을 달리했다. 이번에는 A, B 똑같은 길이의 빨대인데 여기에 이제 붓을 넣고 이번엔 A를 더 세게 불어요. 더 세게 불면은 누가 더 멀리 나가니? A가 더 멀리 나가겠죠. 왜? 그렇지. 충전력이 더 크다. 그래서 부는 힘은 누가 관련있다? 충격력과 관련있다. 그래서 빨대는 길고 더 세게 볼수록 더 멀리 나간다 라는 그림이 171페이지 탐구 자료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교하는 것은 빨대 부는 세기를 다르게 한 경우, 그럼 더 세게 불 때. 그 다음 짧은 빨대와 긴 빨대 중에 누가? 긴 빨대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충격량의 크기 관련된 뭐가 나오냐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힘이 클수록 시간이 길수록 너는 힘이 클수록 시간 길수록 충격량이 더 커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도 그래프입니다. 꼭 해주세요. 여기서 힘이고 얘가 뭐가 된다? 시간이고. 그럼 힘과 시간이 곱해지면은 넓이가 뭐가 되겠니? 넓이가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요때는 힘이 어떨 때니? 힘이 일정할 때 그래프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넓이가 충격량. 됐나요?
여기 힘이 갈 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 나올까? 아니. 어떤 그래프가 시험 문제 나오냐? 요걸 종합하라. 요 빨간색 충격량 A 됐죠? B 충격량. 그러면 A와 B가 넓이가 같다면은 충격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A와 B의 충격량은 같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 그래프를 왜 냈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10N의 힘으로 1초 동안 때렸어. 빡! 그럼 내가 받는 충격량은 얼마냐? 10이겠죠. 그게 이 빨간색 그래프 같은 거 해당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N의 힘으로 10초 동안. 그래도 선생님 충격량은 얼마? 10이 되겠죠. 그럼 너희는 어떤 게 낫겠니? 세게 한 1초에 빵 맞는 게 낫겠니? 아주 약하게 이렇게 10초 동안 맞는 게 낫겠니? 약하게 10초 동안 맞는 게 낫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겁나 중요한 게 별표. 충격 양이 같을 때, 이 충격을 받는 넓이가 같을 때 시간을 길게 하면 뭐를 줄일 수 있니? 충격력, 즉 힘을 어떻게 한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길게 하면, 그러면 충격량 I는 같은데 T에서 얘를 길게 하면은 F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작아지겠죠, 그렇죠? 무슨지 이해됐습니까?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낚아요.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내가 받는 충격량은 100이다. 100인데 100의 힘으로 1초 동안 맞는 것보다 1의 뉴턴으로 100초 동안 계속 가해지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 됐나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예시가 뭐냐면은 충격력을 줄이는 예. 충격력을 줄이려면 뭐를 늘리면 된다? 시간을 길게 한다. 이해됐죠? 그럼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에 이용되냐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어백입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때마침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가지고 물체에 쿵 부딪혔다. 쿵 부딪히면 그 물체도 이 차에 충격을 가하겠죠. 그럼 가했을 때 내가 쿵 부딪혀가지고 운동 관성 때문에 내 몸은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해서 내가 운전대에 쿵 부딪혔다. 그럼 운전대에 쿵 부딪혔으면은 똑같은 충격량이면은 내가 운전대에 가해지는 시간이 짧으면은 그만큼 나한테 가해지는 충격력
힘이 커질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많이 다칠 거다. 반대로 에어백이 터져버리면은 운전대하고 만나는 시간 후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닿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닿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한테 가해지는 충격력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덜 다치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에어매트입니다. 어디서 하니? 누가 저기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한다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니?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죠. 그럼 여기서 내가 수댕이 떨어질 거야. 아씨,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살 쓰레기 없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 올라가가지고 슉 떨어졌다. 뻥 부딪히면 나하고 바닥하고 닿는 시간이 그만큼 짧으면은 이 바닥이 나한테 가한 충격력은 겁나 커질 거다. 그리고 머리 깨져가지고 죽어버린다. 근데 반대로 에어매트를 깔게 되면은 휴 떨어지다가 에어매트 쓰면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나한테 가지는 충격력이 감소돼. 그래서 안 다치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에어매트.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요즘은 요 놀이터 바닥에 요거 다 깔죠? 내 애기들 놀이터 바닥에 가면 조금 푹신푹신한 매트 같은 거 깔려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동차 범퍼. 자동차 범퍼도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그 예시가 우리 17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제일 실험하기 좋아요. 물풍선 받을 때 손을 어떻게 한다? 손을 뒤로 빼면서 갑니다. 무슨 원리인지 알겠죠? 너희들 물풍선 받으라 그러면 물풍선 어떻게? 물풍선 떨어지면 그냥 탁 받으면 터져버립니다. 왜? 물풍선하고 손하고 닿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물풍선에 가해지는 충격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물풍선 터지는데 물풍선 떨어질 때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면서 받으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물풍선에 닿는 시간 1초, 2초, 3초, 4초 하면은 물풍선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물풍선이 안 터지고 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야구 나오면 야구 이렇게 받으면 아픈데 손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받으면 좀 덜 아프다. 이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이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들이 다 줄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예를 가지고 뭘 만든다?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든다. 그럼 이 안전장치의 원리가 다 뭐를 길게 한다? 시간을 길게 한다. 반대로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떠들고 장난치고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혼날 때 맞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야사 도망가면 엉덩이 맞고 그랬다요. 너희들 혹시 19세기긴 한데 바람이라는 영화 봤니? 바람 못 봤나? 그게 누구야 저기? 응답하라 1994 1988 거기서 나오는 보면은 그 의대생 그 정우 있잖아. 정우가 옛날에 저예산으로 만든 그 부산 학창 시절 그린 영화가 있는데 바람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우가
멍땡이 까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엉덩이 맞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엉덩이. 너희들 엉덩이 맞거나 손바닥 맞아본 적 있니? 맞아봤어? 누구한테? 엄마한테 맞을 때 다른 사람 안 맞아봤죠? 아빠한테 손바닥 맞아봤어? 엉덩이? 아, 훌륭한 학생이네.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많이 맞아봤고 선생님도 선생님 초창기에는 많이 때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맞을 때는 뭘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된다. 이걸 쓰는데 너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본능이야. 이거 씁니다. 자, 손바닥 맞는데 자, 이 물체가 손바닥하고 딱 하면은 시간이 짧으면은 내 손바닥에 가해지는 충격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충격력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하고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길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을 뒤로 뺀다. 만나는 손을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시고 손바닥에 이렇게 하면 엉덩이 맞을 때 한다. 이게 분석이 이렇게. 너희는 벌써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시절에 어떤 거 일단 작용 반작용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절대 선생님 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때리면 반작용이 있어서 선생님 손도 아프니까 멍둥이를 때려. 멍둥이를 때릴 때 걔한테 충격력을 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충격력을 높이려면 시간을 짧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때린다? 이렇게 안 때린다. 이렇게 때린다. 그래야지 더 아프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학창시절에는 이렇게, 선생님일 때는 짧게 이렇게 때린다. 그래서 충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반대로 짧게 한다. 이게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니? 격투기 선수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충격력을 강하게 하려면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짧게 딱 이렇게 해줘.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 이해됐습니까? 격파할 때도 손판 격파할 때 이렇게 때리면 손판 안 돼. 딱 해야지 강한 충격력을 줘서 손판을 격파할 수가 있다. 이해됐죠? 적절히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172페이지 실험. 어떤 실험? 달걀 실험. 달걀이 바닥에 날달걀입니다. 날달걀 떨어뜨렸을 때 첫 번째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렸고 두 번째는 에어 쿠션에 떨어뜨렸다. 어떤 게 깨질까? 시멘트 바닥은 깨진다. 에어 쿠션은 깨지지 않는다. 어떤 원리니? 왜 시멘트 바닥은 깨지니? 시간은 짧으니까 뭐가 커지니? 충격력이 커지는 겁니다. 충격량이 아니에요. 충격량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 쓰면 잘 낚아요.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깨진다. 하지만 에어 쿠션 가면은 에어 쿠션은 어떻게 되겠니? 시간을 엄청나게 늘려서 뭐를 준다? 충격력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둘 다 뭐는 같다? 충격량은 같다. 어떤 원리냐? 요 그래프는 똑같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게 시간이고 이게 힘이면 시멘트 바닥은 어떻게 되니? 시간이 되게 짧게 돼가서 힘이 이렇게 돼요. 요거 충격이야. 이게 시멘트 바닥. 그러면 에어 쿠션은
시간을 일단 늘려가지고 시간을 겁나 늘려가지고 힘은 작게. 그래서 이거는 에어버트. 하지만 이 넓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충격량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려면 시간을 길게 가지고 충격력을 감소시키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 가장 많이 쓰는 여기 보면은 172페이지 거기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 예시가 있죠. 찾았죠? 거기에 보면 에어백 있고 자동차 범퍼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중간중간 중앙분리대 이런 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안전모, 안전보호대, 글러브, 높이뛰기 하는데 여기 에어매트 그 다음에 여기 놀이터에 바닥에 스펀지 그 다음에 소방차에는 에어매트 그 다음에 뽁뽁이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우리 교재에 있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겁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와요. 뭐로? 계산하는 문제. 그러면 어떤 거냐? 충격량은 누구하고 똑같다? 중요도 시험 문제에 무조건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충격량은 누구와 같다? 운동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사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공식을 쓰면은 I는 F 충격력 곱하기 시간 T 요것이 뭐랑 같다? 운동의 변화량이니까 질량 곱하기 낮은 속도 빼기 청속도랑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낮은 속도 시험 문제 주고 질량 주고 요거 주고 요 힘 구해라 혹은 충격량 구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왜 이게 같니? I는 FT 식을 변형시켜보자. F는 뭐라고 그랬니? F는 초마죠. MA죠. 그러면 MA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I는 MAT 마트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A 어떻게 구했니? 걸린 시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구했죠? 지난 시간 거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은 I는 질량 곱하기 시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요거 대신에 A 지금 그럼 TT 약분되면 어떻게 되니? 요거 나왔죠? 요거 같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거 시험 문제 어떤 거 잘 나오는지 예시 하나만 딱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4페이지 6번 이렇게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냅니다. 선생님 농담 아니고 여기서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량 물었습니다. 충격량. 선생님 여기 충격량 어떻게 구해요? 시간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럼 방금 알려줬죠.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요게 이번 했을까? 요게 나중 속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V제로가 처음 속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 틀렸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 틀릴 거라고 했죠? 2번 그렇지! 5명이 틀려. 그렇지! 한 명 맞췄습니다. 너희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선생님이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한 10번은 이야기한 거야. 운동량과 충격량은 전부 다 물리량이 어떤 값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벡터 값은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 충격량 물었는데요. 충격량 I는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충격력도 없고요. 시간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충격량 구해요? 요 공식. 그래서 요 공식 겁나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거 똑같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빼는 거예요. 질량 얼마니? 60g이니까 얼마? 0.006kg 곱하기 나중 속도 얼마? 나중 속도 얼마니? 나중 속도가 50이죠. 50 빼기 처음 속도 20 계산하니까 0.6 곱하기 30이면 6, 30, 1.825 이렇게 해서 다 2번 체크했다. 맞죠? 여기서 함정 원이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의 방향이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고 마이너스 꼭 붙여줘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니까 어떻게 되니? 0.06kg 곱하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0이 된다. 그럼 곱하면 얼마니? 4.2 되겠죠? 여기 4.2에서 뭐가 붙어지니? 마이너스가 붙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란 말은 뭐니? 반대 방향으로 저만큼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럼 테니스가 이렇게 쳤으면 공은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수능에 나오는데 수능에는 여기 1, 2, 3, 4, 5 요거만 묻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기억이 테니스 공이 받는 충격량은 1.8 뉴턴 세크다. 그럼 다 기억 맞다고 체크했을 거예요. 아니라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요. 틀렸으니까. 그래도 잠깐 쉬었다 합시다.